예, 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 상황이 지역의 행정과 또 경제에도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상반기부터 꾸준히 이런 우려가 있어 왔지만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15%가 예상보다 덜 거친다는 건 이걸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산에서 그 세입을 잡은 이유는 세출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잡은 거거든요. 60조가 이제 결손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디에선가 이 60조를 줄이던가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충격이 클 것 같고, 이 정도의 큰 세수 결손을 예측 못했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문제, 이게 기재부가 현재 경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그러한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해하고 지지난해는 플러스였습니다만 지금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이상 지금 예측치가 틀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작년에는 50조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올해는 한 60조 정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재부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국 경제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올해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의 경제는, 내년의 재정은 어떻게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을까? 이게 향후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예, 다시 이제 그 세수 결손 문제로 돌아와서 일단은 법인세하고 양도세 감소가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세수 결손의 원인이 감세 정책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진 겁니까? 일단은 두 가지 다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쁘고, 작년도 그 코로나 2년 차보다는 작년이 좀 나쁘고 올해는 좀 더 나쁜 편이고요. 그런데 동시에 그 작년에 이 양도세 부분하고 그리고 법인세 부분에서 또 큰 감세가 있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을 해서 올해 이제 세수 결손이 크게 난 셈인데, 그런데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거는 국제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에너지 위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 줄 법하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유로 이 감세 정책, 경제 위기 시기에 감세 정책을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감세 정책 부분이 좀 더 어떤 책임을 좀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감세 정책이 이런 상황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제가 좀 이제 지역적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방 교부세는 사실 이제 국세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도 이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일단 어떤 부분에서 타격이 예상되는지요? 예, 지방에 내려 보내주는 그러한 그 수입은 국세에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국세의 19%, 19점 몇 %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세수 결손이 60조 정도 나면은 지방 전체에 내려 보내주는 금액이 액수가 23조 정도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당장 올해 23조를 지방에서 지출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 올해뿐만 아니라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내년까지도, 내년에 예산 세우는 것도 줄이는데, 그래서 지방에서 당장 나타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그냥 막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업 그냥 중단시키고 줄이고, 예. 그리고 내년에 계획 세울 때에는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다 줄이는 방식으로 특히 지방 정부에 큰 타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큰 타격이. 그렇죠. 예. 아무래도 중앙 정부는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 지출이 많고요. 그런데 이 복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지역이 그 수도권보다 훨씬 경제가 좀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경제가 위기일 때는 더더욱 부정적인 충격을 받고, 이럴 때 이제 민생을 좀 보듬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전체적으로 그 지출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 지출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에서 경제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어려운데 또 복지 지출이 줄어들면 민생이 안 좋고, 이제 그런 악순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이 빈 곳간을 채워야 될 텐데,
정부는 일단 추경 대신에 뭐 공공기금 재원을 끌어다 쓴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경제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출을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다 안 되기 때문에 공공기금을 끌어다 쓰는데 이게 공공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용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정부가 이제 가장 끌어다 쓰겠다라고 하는 큰 기금이 바로 이제 외국환 평형기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환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금이 있거든요. 환율 방어 역할을 하는 예. 거죠. 이제 그것을 한 20조 정도 갖다 끌어다 쓰겠다라고 예. 한다면 그건 이제 외환 안정용으로 있는 것인데 그것을 대규모로 갖다 끌어다 쓰게 되면 예. 나중에 환율 부분에서 외환 부분에서 불안정이 발생할 때 거기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그거는 이 그 재정 적자에서 생긴 문제를 다른 위험으로 사회 불안정, 경제 불안정으로 이끌어갈 그런 또 다른 이제 위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뭐 국채 발행이라든지 다른 뭐 증세를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증세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 국채 발행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